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해주는 사람 기전사. 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훈련,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편, 2편을 통해서 기억 훈련을 하면 좋은 이유 1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왜 기억 훈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1편 꼭 보시고요. 2편에서는 기억을 잘하는 방법 1번, 2번. 1번 스토리로 만들어 기억하라.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며 기억하라. 이게 2번이었습니다. 실전 체험도 이제 해봤고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억을 잘하는 방법 또 두 가지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5장 기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플라톤은 기억이란 정신적인 작업이며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가던 날 또는 결혼을 한 날 또는 이제 굉장히 슬픈 날, 이게 이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 사진처럼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뭐 영화처럼 영상으로 흘러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것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고 어떤 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뭐 초등학교 처음 간 날, 결혼한 날, 슬픈 날, 여기에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유는 아주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잘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감정과 연관된 그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할 때 감정을 싣고 감정을 넣어서 기억을 하면 잘 기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기억을 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의 힘을 이용하라 이겁니다. 이제 이미지, 시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각화란 어떤 대상의 추상적 개념 또는 생각을 하나의 뚜렷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상력. 기억력 훈련에서 시각화는 어떤 것이냐? 이제 기억 훈련에서 시각화는 어떤 거냐? 듣거나 읽는 거를 의식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적입니다. 의식적으로 눈앞에 떠올려 보는 훈련. 바로 이것이 기억력 훈련에서 시각화 훈련이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근거는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전서부터 유전되고 개량되어 왔고, 말은 그 이후에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3000년이다.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에는 우리는 모두 그림으로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DNA에 박혀 있는 거다. 그래서 말이나 글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보다 본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시각화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보면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이미 시작할 때 그 영화의 처음부터 끝이 나의 기억 안에 있었다. 나의 머리에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글로 쓰기 전에 시나리오 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글로 쓰는 거잖아요. 글로 쓰기 전에 이미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아인슈타인도 물리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음악에서 영감을 얻었다, 통찰을 했다, 직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확장을 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미지로서 직관 얻은 이 통찰을 과학자는 과학 이론으로, 미술가는 색 모양으로, 음악가는 음악 악보로, 소리로, 소설가는 글로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이렇게 이미지 시각화로 깨달은 통찰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 자기 분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도구. 그러니까 과학, 미술, 음악, 소설, 이건 다 뭐예요? 인간의 도구예요. 내가 깨닫고 통찰을 얻은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훈련에서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쉽게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력 훈련에서 시각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이제 그림을 만들고 오래 가게 할수록 또 쉽게 하도록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시각화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화 연습에 앞서 시각화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이미지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형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상화라는 말을 이제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형상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상화의 한 부분인 거죠. 시각화가. 네. 그러면 형상화라는 큰 범주에는 뭐가 있느냐?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촉각 뭐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 시각화가 형상화가 좀 달라요. 작곡가 중에는 악보를 보잖아요. 우리는 악보를 보면 콩나물대가 음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곡가들은 이 악보를 보면 소리가 들린대요. 그 음에 따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리사들은 레시피, 우리들은 레시피를 보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은 레시피를 보면 침이 줄줄 흘려. 저걸 저렇게 해서 저렇게 요리하면 이분이 뭐예요? 우리는 레시피 글을 읽는데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걸 미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는 글을 시각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글을 미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한 발 더 나가서 무용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이동하고 또는 5명, 10명, 100명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무리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용가들은 한 명일 때 움직이는 선, 10명이 움직일 때 선, 100명, 1000명이 움직일 때 이 선. 무용가들은 이 선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띵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분들은 선을 본다는 거죠. 이래서 이 시각화라고 하는 거, 이 형상화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만 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감각에 의한 표현, 바로 요것을 이제 더 나가면 전문가를 위한 훈련, 천재가 되기 위한 훈련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의대에서 의학에 대한 생물에 관한 이런 생리학적인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이 의대생들한테 미술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술 대생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친대요. 그 유명한 의대에서는 미술을 가르치면 보는 눈, 관찰하는 눈이 바로 이제 발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 느낌, 보는 관찰, 이 미세하게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우리들도 이 미술을 배우면 꼭 뭐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술을 자꾸 하다 보면 이 관찰력이, 시각화에 대한 관찰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훈련, 이 훈련의 시각화는 전문가, 천재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억력 스포츠 TV의 기전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뭘까요? 네, 이런 시각화, 형상화에 대한 훈련은 바로 전두엽 훈련이다. 물론 시각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잘 되는 분도 있다고 하겠죠.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본인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만 잘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이제 시각화를 그래서 동물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동물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린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린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기린 떠올려 보세요. 네. 참, 생뚱맞기도 해요. 떠올려 보세요.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떠올려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기린을 그냥 떠올리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떠올리지 말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수기린 이렇게. 그러면 그 기린이 좀 더 친근하면서 더 가까이 와서 시각화하기에 좋습니다. 그럼 시각화의 방법 첫 번째 보다 의인하다. 이름을 지어준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각화할 때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 기억이 잘 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광수기린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광수기린을 한번 쓰다듬어 보는 거예요. 한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손에서 오는 이 촉각, 한번 촉각을 어떤 느낌일까? 거칠거칠할까? 부드러울까? 뭐 어떨까? 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촉각, 느끼는 것도 뭐예요? 시각화. 바로 이것도 시각화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 커다란 범주의 형상화라고, 정확히 말하면 형상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화한다 그러면, 이미지화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촉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시각하는 방법 두 번째. 한번 크기를, 광수기린을 한번 물병에 한번 넣어보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물병에 넣고 막, 아, 광수기린 어지러워. 그러고 그만해. 막 이러는 것 같네요. 물병에 넣고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떠올리는 훈련이다. 자, 이제,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색을, 한번 광수기린을 파란색 물감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파란색 물감으로. 그 스머프 생각나네요. 파란색 스머프. 이게 파란색. 그럼 파란 기린. 아, 생각하셨나요?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한번, 검정색 페인트 통에다 담궜다가 한번 광수기린을 담궜다 빼보세요. 그 스머프들이 이렇게 굴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나? 이렇게 굴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까맣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각화라고 하면 자꾸 그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해야 시각화가 잘 된다. 잘 떠오른다. 그래서 크기, 색, 뭐 느낌, 뭐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아, 또 이제 하는 훈련으로 시각화를,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좋지만 한번 안방, 고실, 아니면 학교, 뭐 어떤 것을 하나 특정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 몇 개 못 적어요. 몇 개 못 적어요. 안방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 무엇이 있지 하고 이렇게 적다 보면 뭐 많아야 10개에서 20개, 더 이상 적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 훈련,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 훈련이 됐으면 이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이제 결합하는 거. 가령 사과, 자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의인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보니까 살아 움직여. 그래서 배트맨 사과야, 슈퍼맨 사과야. 슈퍼맨 사과를 입에 몰려오는데 슈퍼맨 사과, 난 사실은 슈퍼맨 사과였어. 나에게 자유를 줘. 그리고 확 날아가는 거. 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걸로 해서 결합한다. 그리고 또 시각화의 이제 훈련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시각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우리 김 팀장님이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그러면 생각나는 거 3가지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기.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과자 그러면 나 과자 그럼 새우, 갈매기, 바다. 새우하고 갈매기하고 바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과자 그러면 새우깡 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갈매기한테 주고 어디 섬으로 이동하고 배 타고 이동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훈련을,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연관어가, 관련어가 이제 다 다르겠죠. 과자 하면 떠오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제 연습을 재미있게 하시면 된다. 이제 이거고요. 다음 기억을 잘하는 방법 4번째,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 요거는 기억 훈련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뭐예요? 이게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좋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탕 위에 새로운 걸 배우니까.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없이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기억을 한다고요? 그건 귀신이죠.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해도 짧게 하겠죠. 그래서 서로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 그런데 우리 기억 훈련할 때는 뭐다? 의식적으로 장기 기억, 이제 기억의 궁전, 또 이제 이미지, 카드, 숫자 이런 이미지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자기 습관에 따라, 자기 특성에 따라만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폭넓지 못하죠. 또 이것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억력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기억의 궁전에다가 기억의 궁전만 만들어 놓고 결합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뭐 숫자 기억하는 거, 숫자 이미지만 기억하면 다 될 것 같고, 이게 다들 이제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내가 왜 안 될까?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럼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거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러고 이제 반성도 하죠. 그리고 또 반성하고 또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할까? 이러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이 저주 같은 기억력, 나의 무슨 기억력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막 자책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자책하다가 이제 혹시 기억력 스포츠가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자책에서 이제 공격으로 갑니다. 공격으로. 근데 이제 공격으로 이제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훈련이 섬세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훈련 방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훈련 방법을 내가 섬세하고 놓친 부분이 없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4년, 5년 이렇게 전국을 이제 많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지 않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자책하지 마시고 훈련하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잘하는 방법.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하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글을 한 번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팁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처음과 끝에 하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20분에서 50분 동안만 이제 하고 휴식을 취해라. 세 번째는 장기 기억화하기 위해서는 리듬을 타서 기억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외부에서 정보가 인식됐다라는 말은 사람의 뇌에는 1000억 개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연결되면 가다랗게 연결되겠죠. 그런데 이게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길이 굵어지겠죠. 근데 그 길이 굵어지니까 다음에 이것을 꺼낼 때, 이걸 인출할 때, 리콜할 때 굉장히 이제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영역이지만 다른 범주에서 학습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웃풋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학습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아웃풋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기억의 구조로서 이렇게 본다면 에피소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에피소드 기억. 에피소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했다,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바로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문제, 유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학습 공부 중에 하나가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공부할 내용,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죠.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를 시험으로서 확인하고, 내가 시험에 틀렸으면 뭐예요?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지? 그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 보는 겁니다. 가르쳐 보는데 내가 막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아직 덜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것도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웃풋 중심으로 해라.
우리가 그 완전한 공부법에서 이제 고영선 작가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에피소드 기억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력 스포츠는 친절한 김 팀장도 자꾸 이렇게 말로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 중에 지금은 거의 69세, 그때 당시 6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굉장히 참하셨는데, 김해에서 부산까지 오시면서 자격 과정을 하신 분인데, 이제 기억의 궁전 장소가 한 300개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억의 궁전을 1번부터 300번까지 순서대로 쭉,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또 300번부터 거꾸로 또 쭉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회상기예요. 자꾸 이제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럼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소, 숫자, 카드 변환, 이미지 이제 그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억 훈련을 할 때 이제 떠오르지 않는데 자책하지 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기억 훈련을 하는 10가지 그 효과도 보시면서, 기전사가 이야기하는 전두엽 운동,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한, 사실 현재 인재가 되기 위한 운동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